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마포구 소금나루 도서관에 맘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축제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대전시가 마중물 플라자 건립사업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만세보령쌀 삼광미 골드가 6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쌀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45주년을 맞은 올해 5.18 기념식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민주주의의 참뜻을 되새길 수 있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해 접근성의 의미를 다시 묻고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헤드폰을 쓴 두 여성이 긴 장대의 끝을 잡고 서로 다른 길을 나란히 걸어갑니다. 눈빛과 호흡만으로 소통하며 조심조심 장대의 수평을 맞추자 환한 조명이 켜집니다. 온몸의 감각을 일깨워 상대방과의 균형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 인터랙티브 전시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간 몸을 상세하게 관찰하고 또 그 몸에 약간 나를 투영시켜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내가 이 사람을 정서적으로 모르지만 몸이 먼저 가까워져 보는 그런 약간 기묘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ACC의 이번 전시는 장애와 비장애,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넘어 규범과 나 자신의 몸, 그리고 타인과의 변화하는 관계를 성찰합니다. 엄정순 작가는 600년 전 한반도로 이주한 코끼리의 이야기를 통해 타자화와 결핍의 시선을 되묻는 작품 코 없는 코끼리 넘버2를 선보입니다. 다양한 감각으로 작품을 참여해 주시고 나의 몸 그리고 타인의 몸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다양하게 비대칭적으로 소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리어 프리 자체를 장르화해서 보이는 첫 전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 공간에는 촉각 타일과 음성 해설, 쉬운 읽기 자료 등이 마련돼 모두가 어려움 없이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작품을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6월 29일까지 ACC에서 만나볼 수 있고 이후 서울에서 순회전을 갖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중랑구가 식모기를 기념해 망우 역사문화공원 유관순 열사 합작묘역에서 나의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랑구와 나기 망우 사회적 협동조합 생명의 숲과 함께 추진하는 나의 나무 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기부한 수국, 수수꽃다리 등 총 1,063주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특히 식재 장소인 유관순 열사 합작묘역 일대를 애국의 정원으로 조성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우리가 매년 3.1절에 유관순 열사님을 추모하는 3.1절 기념식을 할 때마다 이 합작묘 주변이 계속 정비되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무 기부 사업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심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이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마포구 소금나루 도서관에 맘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맘카페는 여성 양육자들이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마포구가 소금나루 도서관 맘카페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마포구 소금나루 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평 규모의 맘카페에서는 독서와 휴식을 위한 공간 외에도 공유 주방,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래방 부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마포구는 소금나루 도서관 맘카페를 통해 마포구에 거주하는 여성 양육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밤길 걸을 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포구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망원동 방울내 나들목부터 망원시장까지 이어지는 거리에 LED 표지병을 설치했습니다. 마포구가 방울내 나들목부터 망원시장까지 이어지는 600m 거리에 태양광 LED 표지병을 설치했습니다.
마포구가 설치한 이 태양광 LED 표지병은 햇빛을 충전해 밤에는 스스로 빛을 밝혀주는 친환경 시설물입니다. 총 234개가 설치돼 야간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으로 분위기를 더해주고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골목에 보안 등 3곳이 추가 설치됐으며 지난해 조성된 벽화에는 26m의 일자 조명이 더해져 밤에도 골목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축제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약 4천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개최됐습니다. 김재룡 대구시각장애인 연합회 장애인단체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기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정책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TF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부서가 참여해 지하시설물 관리 현황과 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긴급 대책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땅꺼짐 예방 대책으로 5년마다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CCTV 점검, 현장 순찰 등 유관 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대구시는 향후 중점 추진 사항으로 기간별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기 대비 집중 점검과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내 노후 포장도로 및 노후 상하수관, 대형 공사장 주변, 대구 도시철도 1, 2호선 구간 등 땅꺼짐 고위험 가능 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ICT 창업 및 시민교류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마중물 플라자가 첫 삽을 떴습니다. 대덕특구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가 16일 마중물 플라자 건립사업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공사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중물 플라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진에 총 33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복합 공간입니다. 오는 2026년 12월 준공되며 건물은 지상 5층 규모로 시민을 위한 ICT 전시 홍보관, 연구장비 공동활용센터, ICT 기술창업 공간 등을 조성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덕특구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창업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ICT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과학자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과학문화축제가 대전에서 개최됐습니다. 바로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인데요.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엑스포 과학공원 등 도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축제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을 통합한 행사로 전국 518개 기관이 참여해 풍성한 과학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개막식은 16일 엑스포 시민광장 메인 무대에서 개최됐으며 과학기술의 엔진, 호기심을 깨우다란 주제로 영화 인사이드 아웃 방식의 스토리텔링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호기심을 중심 주제로 설정하고 행사장을 특성에 따라 호기심 테마파크, 호기심 발전소, 호기심 연구소 등 3개 공간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과학체험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축제는 과학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 수도임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과 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덕고체험 휴양마을에서 지역관광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5년과 2026년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농산촌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개발과 생활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강원 방문을 해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역 산림 농촌 문화 행사 공동 개최 협력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지역 연계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협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횡성군 아동권리 원정대가 우천면 무지개 꿈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횡성 아동권리 원정대는 관내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관의 정책을 제안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아동 참여 조직입니다. 횡성군은 아동 친화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권리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정대원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교육을 비롯해 캠페인과 정책 제안,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에 앞서 4월 14일에는 공급면 마을교육 공동체 아동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기자단이 발대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제6기 횡성군 아동참여위원회 신규 위원 모집도 실시됐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제천국제 한방천연물 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와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엑스포 홍보, 단체 관람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위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와 이번 협약을 통해 엑스포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란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적극 협조해 엑스포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화기에 맞춰 예방약제를 적기 살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화기를 예측한 결과 올해 사과와 배의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과, 배 재배 농가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 및 농촌진흥청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송하는 알림 문자를 참고해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꽃 감염 위험 경보가 발령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예방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는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를 예측해 2일 전부터 알려주고 있어 적절한 방제 시기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청북도가 온라인 비대면 유통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온라인 비대면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다소비 축산물 제조 판매업체, 무인점포 운영 방식의 비대면 판매업체를 위주로 사전에 선정한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관계법령 준수 여부 점검 외에 온라인 다소비 축산물 가공품과 무인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식용란, 식육에 대한 수거 검사 및 냉장 축산물 배송 온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교육 홍보도 추진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식육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냉장 냉동 설비 정상 작동 여부, 무인시설 내 기계 기구류의 위생적 관리 여부, 보관 온도 준수를 위한 적절한 포장 방법 및 냉매제 사용 여부 등입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가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 및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충남 보령에서 생산되는 만세보령쌀 삼강미 골드가 6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쌀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만세보령쌀 삼강미 골드는 서해안 간척지에서 사계절 풍부한 일조량 아래 생산되며 벽시 파종부터 공동 육모장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돼 생육 상태가 양호하고 병해충에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재배 토양에는 벼 생장에 필요한 최적의 영양소가 공급되고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인 만세보령농협 통합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첨단 로봇 시스템에 의해 계량, 포장, 적재 등 최종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 농업인들의 정성과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찾는 최고 품질의 쌀 브랜드로서 위상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령시 웅천천 고수부지가 봄을 맞아 화사한 유채꽃과 푸른 청보리밭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채꽃밭 근처에 포토존과 체험로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보령시 웅천천 고수부지는 11,800여 평의 유채꽃밭과 6,900여 평의 청보리밭이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채꽃밭 근처에 포토존과 체험로를 새롭게 조성해 방문객들이 꽃사이를 거닐며 더욱 가까이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웅천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잘 마련돼 있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료와 입장료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편 웅천읍은 유채꽃 개화 시기에 맞춰 방문객 편의를 위한 환경 정비를 강화하고 웅천 유채꽃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보령시가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 입주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충남도 최초로 시행되는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거주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2회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입주자들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과 함께 입주의 시작을 알리는 열쇠 증정식도 진행됐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해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 도정을 이끌었던 역대 경북도지사들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돕기 위해 뜻을 모아 직접 도청에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19대 이상배, 24대 우명규, 25대 심우영, 29대에서 31대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4명이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모아 경상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심우영 전 도지사는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관용 전 도지사는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경북은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낸 저력을 갖고 있다며 피해 복구를 응원했습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역대 도지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며 이재민들의 생계 지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최근 5.18 정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45주년을 맞은 올해 5.18 기념식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민주주의의 참뜻을 되새길 수 있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45주년을 맞은 올해 5.18 기념 행사 주제는 5월, 다시 만난 5월입니다. 거리로 뛰어나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과 더불어 민주주의 대축제를 열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역사의 사명으로 새기는 사람들이 5월을 내려놓고 역사의 주인으로 시민들을, 새로운 청년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야제 무대는 5.18 민주광장이 아닌 금남로 사거리로 옮겨 설치되고 무대 내면을 모두 이용한 역동적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금남로는 5.18과 민주항쟁이 벌어졌던 이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실크로드의 의미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야제 이후에는 대동 한마당과 마당극, 토론 등 심야 행사가 이어집니다.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엔 텐트촌이 마련돼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야 행사에 전국에서 광주를 찾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박 2일 일정으로 강주에 올 예정이기 때문에 금남로에서 좀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좀 머물고 느끼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12.3 계엄에 이어 5.18을 다룬 한강 작가의 작품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등
5.18 정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방문객 규모도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은 시민들이 한데 모여 민주주의 참뜻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립광주과학관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빈 우주 공간을 누르자 별이 모이더니 은하가 만들어집니다. 은하의 생성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체험형 전시에 학생들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선생님들께 배운 과학을 이런 넓은 곳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거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기쁘고 신났습니다. 호남권 과학문화 확산 거점 기관인 국립광주과학관이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와 행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주과학기술 특별전 지구 너머의 세계에서는 인류가 우주를 탐구해온 여정과 기술 진보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는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반려동물 체험 등 사이언스 봄축제가 야외에서 열립니다. 특히 19일과 20일에는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22일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손주에게 알려주고 싶은 과학 프로그램이, 25일에는 성인 대상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강연이 개최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과학관에 오셔서 과학을 놀이처럼 즐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과학관은 6월 말까지 이번 특별전을 이어간 뒤 7월부터는 뇌과학을 주제로 새로운 전시를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자전거 문화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자전거 문화센터는 자전거 타기에 미숙한 시민들을 위한 체험교실, 자전거 점검과 정비 교육도 운영합니다. 이어 참가한 시민들과 자전거 동호회원 300여 명이 선원동 뜨레공원에서 미평공원을 왕복하는 자전거 대행진도 진행했습니다. 여수시 낭도, 사도와 추도, 상화도와 하화도를 잇는 새로운 뱃길이 열렸습니다. 태평양 해운 주식회사 99톤급 여객선 대형 카웨리 3호가 여수 낭도와 하화도 항로의 신규 취항에 주말 동안 300여 명의 관광객이 이용했습니다. 대형 카웨리 3호는 승객 128명과 승용차 11대를 실을 수 있는 차도선으로 낭도 선착장에서 1일 3회 왕복 운항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생산자에게 인증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주소지를 두고 서울에 위치한 농지 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니까요. 농지 소재 자치구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습니다. 먼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데요.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를 할 때 체불 자료를 활용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정맥류는 초기엔 단순히 다리가 차갑고 무겁다는 느낌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다리에서 냉감을 느끼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하지 정맥류 발병률이 최대 1.9배까지 높았고 무거움을 동반하면 무려 7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오래 서서 일하거나 고령자, 여성, 그리고 아시아인에게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니까요. 다리가 무겁고 차가운 느낌이 자주 든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